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그 용도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토지 검토할 때 제일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이 어떤 거냐, 왜? 그래야 그 안에서 가능한 게 안 가능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실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이런 얘기 좀 드리긴 할 건데,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가오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용도 지역인데, 그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잘 알면 어떤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팁 정도 오늘 할 거예요. 근데 대충 보시면 용도 지역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은 적어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개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보다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그냥 저기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는 게 사실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가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 다 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땅이 다 개발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디는 개발되고 어디는 보존하고 하는 것들을 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사실 용도 지역이고, 이거는 뭘로 결정한다?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도시계획 기술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제 해서 지자체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에 이거를 허가를 받고 결정을 해서 공고 고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은 원칙 모든 필지에 적용해요. 그래서 어떤 필지든 용도 지역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용도 지구라든가 용도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설명드릴 건데, 이런 거는 모든 거에 아닌 게요. 용도 지역을 결정하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지구나 구역으로 추가로 관리를 하는 거지, 용도 지역은 모든 데에 다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을 어떻게 결정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 이런 거 처음 들었어,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도시지역이 뭐야? 사람 사는데 도시지역인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상공록, 주거상업공업록은 이 도시지역 속에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런 것들은 이 속에 있더라. 그래서 도시지역은 뻔히 알잖아요. 우리 그냥 사람이나 이렇게 산업, 물질 그런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하고,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에 이런 걸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준하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지역에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지역이라 하고, 관리지역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계획관리지역 포함해서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요게 사실 보면 좀 비슷하죠. 어디랑? 녹지지역에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사실은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도시지역에 포함됐으면 녹지지역, 그렇지 않으면 관리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림지역은 어디예요? 기본적으로 농지법이나 산지법에 적용되는 이러한 곳들을 우리가 보통 농림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진 않겠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벌써 이름부터 딱 나오죠. 자연환경을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데에 보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다들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용도지역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규제가 강화될 것 같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씩, 주거지역분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주거지역은 이건 도시지역 속의 주거지역이겠죠. 주거지역은 또 뭐로 된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거, 1종 일반지역, 2종 일반지역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은 끝이냐? 그냥 전용주거지역도 1종, 2종이 있어요. 그럼 1종은 뭐냐? 요거는 전용주거인데 단독. 2종은 근데 난 단독만 살고 싶지 않은데 되게 그 주거 환경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좀 널찍널찍하게 들어오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든 게 2종.
공동주택 유지. 그래가지고 이 전용 주거 지역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어떻게 될까요? 낮겠죠. 일반 주거 지역보다 낮아야지 아무래도 밀도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겠죠. 일반 주거 지역도 마찬가지로 1종, 2종, 3종 가면 갈수록 용도 지역이 어떻게 용적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럼 건폐율도 높아진다? 아니죠. 3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는 건폐율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종, 2종, 3종 가면 용적률은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서 이게 이제 복합이죠. 이게 준주거지역. 사실 이게 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기 때문에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면 우리가 준 들어간 게 또 뭐가 있어요? 공업적에 보면 준공업적 있죠? 준공업적에 별의별 게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준공업은 활용을 잘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용도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 아시면 되고, 그렇게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어떻게 땅값은 어때요? 더 비싸져요. 상대적으로 전용 주거하고 준주거하고 이렇게 보면 내려올수록 용적률도 올라가지만 땅값도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아시면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을 딱 보면 이거 땅값 비싸겠는데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요. 상업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상업 지역은 어떻게 돼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상업 지역 그러면 일반 상업 지역을 보통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지하철역 주변이다 뭐 이렇게 하면 보통은 근린 상업도 있지만 일반 상업이 일반적이고요. 근린 상업은 이제 그 중에서 중심지 체계에서 조금 더 하위급의 상업 지역이 필요한데 일반 상업 하긴 뭐하다 그러면 근린 상업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상업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알게 되고요. 중심 상업은 우리가 보통 아는 중심지예요. 도심부, 뭐 명동 뭐 이런 데 많이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중심 상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존재해야 되고, 유통 상업 지역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어떤 거 있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뭐 이런 것들은 도시 지역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유통 상업 지역 이런 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업 지역이면 무조건 다 주거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주거가 보통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는 주상복합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요?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이런 데 주상복합이 이제 보통 들어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중심지라든가 유통 이런 데는 주거가 보통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시게 되고, 좀 전에 아까 공업 지역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업 전용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공업 하시는 분들한테 전용은 좋은 거예요. 주거도 내가 살 거다 라고 하면 전용 주거 좋은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용 주거에서 다른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용 공업에서는 공업, 생산 이런 거 할 때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 나 이거 생산, 여기는 뭐 이제 주거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들어가는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도 지역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일반 공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용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이제 좀 더 섞여 있죠.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패치, 그 다음에 준공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준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준공업은 공업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공업을 하게 되면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업을 수용을 하긴 하는데 어떻다? 주상공 업무가 다 같이 보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멀티, 복합 용도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준공업 지역, 최근에는 이 준공업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업 지역이 자꾸 주거라니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공업 지역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업 지역이 없어지니까 도시 내 생산 기능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도시 내 소득이 떨어지게 돼요. 총생산 저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요즘은 공업 지역 기본 계획 해가지고 공업 지역을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재배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업 지역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하는 거 보셨고요. 녹지 지역, 녹지 지역도 아까 말씀하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아까 이제 관리 지역도 마찬가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이렇게 해서 또 비슷하다 그랬죠. 요건 도시 지역 내에 이렇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존은 보존해야 될 것 같죠. 생산은 생산해야 될 것 같지만 보전, 생산, 자연으로 가면 갈수록 용도의 허용 용도가 증가한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존 녹지에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보존보다는 생산이 좀 더 낮고 거기보다는 자연이 좀 더 낫더라라고 하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관리 지역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도시 내에서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변의 도시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보존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이름 보시면 딱 어때요? 보존은 보존해야 될 것 같고 생산은 생산해야 될 것 같고 계획은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은 굉장히 용도가 활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보다 이 관리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 용도가 다양하고 다양해지니까 어떻다? 가격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보고 여기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뒤에 가면 왜 그런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까 제가 용도 지역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제가 도시하고 관리는 지금 방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농림지역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넓을까요? 우리나라 전국토에서 대부분이 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국토에서 사용하는 양은 되게 적다고 돼 있는 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이런 것보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더 넓어요. 그런데 활용성이 적다 보니 거꾸로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도 보면 어떻다? 농림지역도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이렇게 반 페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에 따라서 정리하는 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이런 보존산지 등 이런 지역들을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어떻겠어요? 농사 짓고 산지에서 산지 관리하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이 좀 더 떨어지고 관리지역보다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차근 좀 더 어떻게 보면 용도가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완전히 보존의 느낌이 빡빡 나죠. 이런 느낌 이렇게 가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용도지역은 다 한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진짜 용도지역은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용도지역은 그 용도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은 존재하지만 이게 또 뭐하고 뭐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특례, 예외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특례에 보면 제일 먼저 국토계획법에 보면 여기서 76조, 79조, 83조, 84조 요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토지를 잘 활용하시고 같은 토지를 사도 더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 아시면 돼요. 76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용도지역 중에서도 취락지구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녹지도 적용받고 취락지구도 적용받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취락지구만 적용하면 돼요. 자연녹지 지역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취락지구에서는 이 목적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 결론 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받지 않고 취락지구만 적용받는다.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60%. 그래서 이거 주거를 생활을 취락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는 그게 별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 내용을 아시면 자연녹지 20%야 이거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자연녹지지만 취락지구면 자연녹지 취락지구만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그러면 농림지역은 거의 핫발이에요. 야 이게 개발할 수 없어.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초지 얘네들은 어떻다? 농지법, 산지법, 초지법 정하는 거에 따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농림지역인데 뭐를 할 수가 있다? 공장도 지어요. 일반 공장. 농림지역에서 보통 보면 식품공장, 농업용 창고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되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또 다른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수자원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수자원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이런 걸 가면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음식점도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게 왜 돼?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요것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그냥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 3개 정도 현재까지 있어요. 앞으로 좀 이거 기회가 될 때마다 더 찍을 건데 일단은 공인용 산지는 정말로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 공인용 산지가 뭐랑 만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공인용 산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연녹지가 있는데 보존녹지? 농림지역? 자연녹지보다 얘네가 더 좋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내용 보시면 이게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용도지역이라는 건 내가 아는 것만큼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농림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공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어떻게 된다?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배워간다. 자, 다음 아까 제가 이제 76조 말고 79조 그 다음에 83조 이렇게 말씀드리면 79조는 용도지역의 미지정. 아까 제가 용도지역은 어떻습니까? 모든 필지에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빠지는 게 있어요. 있는데 없으면 지정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건 한 건데 이거는 사실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지정 안 됐어. 아무것도. 도시지역 뭣도. 그러면 뭐다? 제일 센 게 뭐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으로 설정됐어요. 그러면 뭐다? 도시지역에서 제일 센 거 보존 녹지, 관리지역에서 제일 센 거 보존 관리. 요렇게 결정이 된다.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게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 시설이 만나면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립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용도지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차장 하게 되면 주차장은 용적률 뭐 900%까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 시설이 만나면 도시계획 시설은 별도로 적용한다. 이런 부분 그냥 아 이렇구나. 요거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런 게 상황이 생기면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서 보면 주차장 용지를 살 때 이거 보면은 자연녹지 지역의 주차장이라서 이거 뭐 별로 쓸 수가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별도로 그때 당시에 정해져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꼭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용도지역 중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쳐 있을 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요거는 사실은 별도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요거가 잘 사용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어떤 툴 중에 하나예요. 잘 아시는 분들은 요거 갖고 잘 쓰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원칙은 그냥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을 적용한다. 이건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가장 넓으면 얘도 뭐 한 10,000, 얘는 900, 얘는 1000 그러면은 1000을 따라간다. 그럼 900이 그냥 덜러덩 저기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아니고 원칙은 이렇고 그런데 그 면적은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또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 지역은 결국 아시는 것만큼 토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차분히 확인하시면서 좋은 여러분들의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능력을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